안녕하세요. 우주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내담자님에게 직접 허가받았습니다. 21살 여자 A씨는 자신이 우울증에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며 사이버 상담을 찾아왔는데요. 전에 상담을 받아본 경험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해 본 적도 없으며 혼자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 것 같고 2년 정도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호소 문제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최근 3개월은 좋았지만 2주 전부터 또 우울한 증상이 생기며 우울한 건 저녁에만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렇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담자님이 후에 추가적으로 말한 상세한 내용은 우울한 감정이 심하지 않았을 때는 30분 정도를 울면 마음이 편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1시간, 2시간, 3시간을 울어도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고 보통 이러한 증상이 밤에만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때를 가리지 않고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러한 말을 듣고 상담을 하며 우선 첫 번째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3개월은 좋다가 2주 전부터 우울하다는 것은 양극성 장애, 쉽게 말해 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었고요. 최근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울하고 답답한 것 등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우울 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렇게 호소 문제를 짧게 얘기하고 집에 가족이 있어서 연락이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가능성과 자신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회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회기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전화로 상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내담자는 처음엔 전화는 힘들다, 자신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이다 라고 거절을 해서 우선은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했고요. 어제와 다르게 자신이 우울증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항상 기분이 우울하진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는 듯 하다고 했고 제가 2년 전에 감정 기복이 생기기 전 우울한 적이 있었나요?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말을 할 때 중간이 없고 하이텐션 아니면 지하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이때도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했고요. 하지만 2년 전에 급격히 심해진 이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증상이 심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자신도 심리 쪽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든 점을 말하고 순간적으로 주제를 돌리면서 회피하기 위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요. 또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실망을 드릴 순 없고 아픔을 드릴 수 없어서 죽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을 했어요. 상세한 상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다시 권유했고 자신이 친한 사람 이외엔 전화를 해보지 않아서 말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공포증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경험이 없기에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내담자님이 허락을 해서 전화 상담을 진행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부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보듬어 주지만 자책을 많이 한다. 항상 자신을 사랑해줬다. 내가 심술을 부려도 먼저 다가와주고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된다. 내가 받은 것을 갚아야 하며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아버지는 친구 같지만 자책을 많이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담자의 부모는 서로를 위하지만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 회유형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잘하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으로 인해 내담자 또한 자책하는 것을 학습했고 어떤 일이든 자신의 탓을 하면서 이러한 자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책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을 갚아야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고려됐습니다. 발달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심했기에 우울했고 중학교 때 자책을 많이 하면서 불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며 전화를 하기 힘들어하고 가족이 있을 때 상담받기 어려운 것이 내성적인 성격이 원인이었음을 이해했고요. 또한 소심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소심해 보이기 싫어서 자기방어적으로 강하게 말을 하고 나면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넌 맞거나 틀려 같이 평가 및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을 했고 이에 대해 대화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친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나는 이런 감정과 생각을 느낀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고요. 이것 외에 전화로 말을 할 때 주제가 갑자기 변하고 또한 상담사가 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자신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말을 끊기 어려워하고 대화의 주제가 갑자기 변하는 등 사고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한 경조증 사파의 증상을 보였고 양극성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말했을 시 유의미한 경조증 사파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병원에 가서 심리 검사와 필요하다면 약물 복용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뒤 회기를 종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꽤 많이 물어봤는데요.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 드는지, 그 이유는 자신도 남을 도와주면 보람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는 다시 말해 이타주의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회기 이후 6일이 지나고 상담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은 저와 상담을 하고 하루는 편했지만 그 이후엔 다시 힘든 것이 반복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우울했고 울다가 잠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기에 오후에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오후에 상담한 내용은 자신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한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 내가 힘든 것을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슬픈 기분이 들고 우울한 생각을 할 때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더 우울해지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울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자신의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 같다. 저는 이것을 보며 우울증 사파가 있다는 것으로 보였고 꽤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적 이해를 제공했고요. 오후 회기는 이렇게 종료했고 저녁에 다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목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내담자는 생각 자체를 하기 싫다고 했으며 생각이 간주 점프가 되는 것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경조증 사파 중 사고의 질주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경조증 사파의 모습이 많이 보였으므로 병원 방문을 재차 권유했고요. 심리 검사를 받고 그 후에
결과가 양극성장애로 나오게 된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상담 목표를 정하고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내담자는 병원 방문을 힘들어했고요. 그 이유는 내가 병원에 가면 다른 사람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도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병원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으며 주변 사람이 내가 힘든 걸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을 보였습니다. 이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힘듦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담 요청 당시 혼자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해되면서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가 나타났고요. 내담자가 병원 방문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저는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하는 상황이 충돌해서 상담이 종결될 뻔했으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담사로서의 모습보다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내담자는 이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상담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병원 방문하기가 힘들면 내담자가 어떤 방법으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내담자가 확실히 양극성 장애라고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담자의 인지적 오류나 비합리적 신념 체계와 가치관 등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고 상담사처럼 질문, 이해, 직면 등을 하기보다 보다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상담 스타일을 변경했고요. 저는 친구에게 한번 자신의 힘든 감정들이나 상황을 말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내담자님에게 말을 했고 내담자는 이런 제안을 승낙하면서 내담자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며 자신이 혼자 힘들어하던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 같았고 억제됐던 감정을 표현하면서 정화,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으며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상담사의 이해와 공감, 정서적 지지, 그리고 여러 개입들이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았고요. 대화를 할 때 주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에 대화를 할 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기에 대답을 하기보다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생각이 간주 점프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자신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었던 것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니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내담자가 호소했던 우울과 수면장애, 그리고 불안과 경조증 사파로 보였던 증상들이 모두 호전되면서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상담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고요. 그 이후에 스스로 힘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내담자가 말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성취하면서 상담은 종결을 했고요. 상담은 약 3주간 진행됐고요. 회기는 5회 정도였습니다. 단기 상담이 3개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이 회복됐기에 이후 추수회기를 통해 상담의 효과가 지속되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내담자님이 힘든 것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담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의 깊이가 다를진 몰라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의 깊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담 사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상담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주별이었습니다.